지난 수업에서 이 스케줄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 골격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용자의 명령어가 add event list show exit인데 그 중에 add event 명령어를 먼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add event 명령은 이렇게 add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 그다음 이벤트의 종류 어떤 이벤트인지를 그다음에 이렇게 원데이 이벤트인지 듀레이션 이벤트인지 데드라인 이벤트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니까 이제 그다음 해야 될 일은 이벤트의 종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으면 이 문자열이 이제 원데이거나 듀레이션이거나 데드라인이거나에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하려는 이벤트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type equals 만약에 약간 이렇게 이 원데이를 사용자가 뭐 대문자로 입력해도 되고 소문자로 입력해도 되고 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열을 비교할 때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고 비교하는 게 equals 이건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 없이 만약에 원데이라면 그러면 원데이 이벤트를 이제 입력받는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이 안에서 다 하면 이제 이 프로세스 커맨드 메서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handle add one day event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입이 duration이라면 add duration event라는 메서드를 역시 만들어서 else if 거기서 처리를 하고 만약 데드라인이면 그러면 데드라인드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뭔가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거나 그런 거니까 그땐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handle add one day 이벤트, handle add duration 이벤트, handle add deadline 이벤트를 라는 세 개의 메서드를 우리가 각각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create method 이렇게 하면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제가 뭘 잘못했죠? change가 아니라 create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메서드의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원데이 이벤트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데이 이벤트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먼저 when 이렇게 물어보고 사용자가 날짜를 입력하고 타이틀 물어보고 사용자가 타이틀을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system.out.print 그냥 프린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몇 칸 이렇게 띄우고
when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 라인을 해버리면 when을 출력한 다음에 줄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이렇게 when 옆에 이렇게 출력되지 않고 이 줄이 바뀌어 버리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날짜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캐너가 필요하죠. 스캐너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스캐너 KB를 이 프로세스 커맨드 메서드 안에 이렇게 지역 변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론 바로 이렇게 kb. 뭐 next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kb가 지금 이 프로세스 커맨드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가지 방법은 이 kb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넘겨줘도 물론 되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굳이 넘겨줄 필요는 없죠. 이 kb 자체를 우리가 이 클래스의 멤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요 여러 가지 요 세 가지 메서드 안에서 다 이 스캐너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private로 할까요? 어차피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이 스캐너에 접근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캐너 KB를 이 클래스 스케줄러의 private 멤버로 만들어 둔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when 다음에는 사용자가 뭐 2017/1/20 뭐 20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할 텐데, 일단 그 자체는 하나의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고 그 이름을 date string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먼저 날짜를, 그러니까 이런 스트링이죠. 2017/1/15 이런 스트링을 입력하면 일단 그것을 date string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은 when이 아니라 이제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이렇게 출력하면 그 다음에 다시 타이틀 그냥 이렇게 받을까요? 다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일단 실행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행을 하네요. 이렇게 하고 add event one day 하면 when 2017년 뭐 1월 20일 타이틀 뭐 birthday 이렇게, 어쨌거나 뭐 그냥 입력은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용자로부터 이제 날짜를 표현하는 문자열과 타이틀을 입력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하나의 원데이, 그러니까 원데이 이벤트 EV 이렇게 할까요? new 원데이 이렇게 이제 원데이 이벤트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서, 원데이 이벤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객체를 이제 이 배열에, 이 이벤트라는 배열에 저장해 두고 저장된 이벤트의 개수 n의 값을 1 증가시켜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이 원데이 이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우리가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이렇게 이제 my date, 그러니까 날짜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서 요 지금 그 날짜를 표현하는 스트링을 입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를 들면 데이트 스트링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7 1 20 이제 이런 그 형식을 가지는 하나의 문자열인데 우리가 이 문자열로부터 이제 마이데이트 객체를 생성하려면 월 일이라는 그 세 개의 정수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것은 지금 정수가 어떤 숫자가 아니라 요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니까 요 문자열을 우리가 적절하게 쪼개어서 여기에서 2017이라는 연도와 1이라는 달과 20이라는 날짜를 찾아내야 그래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 날짜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 문자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쪼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잠깐 커맨드 처리를 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자주 부닥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을 적절한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그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이 문자열을 이렇게 이 경우에는 2017, 1, 20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쪼개어서 그러니까 연도를 표현하는 부분, 달을 표현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을 표현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개는 문제와 그 다음에 2017이라는 문자열을 어떻게 2017이라는 정수값으로 변환하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바에서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우리가 스플리트하는 거, 문자열을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문자열을 쪼갠다고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문자열을 우리가 토크나이징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의미는 그냥 이렇게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 안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큰 문자열 안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패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가장 전형적인 상황은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라인의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걸 공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this, is, test, string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쪼갠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 문자열을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덩치로 쪼갠다던가 이 경우에 빼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0, 1, 2와 3, 4, 5, 6과 7, 8, 9라는 세 개의 문자열로 쪼갠다던가 이런 일들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자열을 쪼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문자열을 토크나이징 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래밍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은 뭔가 한 가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바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건데 이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어떤 패턴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구분 문자를 우리가 보통 딜리미터라고 부르는데 어떤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 구분 문자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예에서는 이 빼기를 구분 문자로 사용해서 빼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요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는 우리가 점 문자를 구분 문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 하나의 큰 문자열을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4개의 문자열로 쪼갠다던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이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의 큰 문자열을 5개의 작은 단어들로 쪼갠다던가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좀 비교적 간단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플릿이라는, 그러니까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자열을 쪼개는가. 그래서 요 지금 얘가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문자열을 내가 요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0, 1, 2라는 문자열과 3, 4, 5, 6이라는 문자열과 7, 8, 9라는 문자, 이 세 개의 문자열로 쪼개고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냥 지금 이 문자열이 str이죠. 그럼 str.split 이렇게 하고 요 안에 요 괄호 안에 내가 사용하는 구분 문자를 이렇게 겹다운표로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하나의 나는 지금 빼기를 구분 문자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빼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스플릿 쪼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자열을 빼기를 기준으로 쪼개면 이렇게 이호에서는 지금 3개의 문자열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얘가 뭔가 리턴을 해주는 값은 하나의 문자열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을 나한테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더 있어서 A, B, C, D, E, F, G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빼기를 기준으로 쪼개면 5개의 문자열로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이 스플릿 메서드는 나한테 여러 개의 문자열을 리턴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리턴을 해주느냐 하면 자기가 문자열의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의 각 칸에 이렇게 쪼개어진 문자열을 하나씩 저장한 다음에 이 배열을 통째로 나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str.split을 호출하면 얘가 리턴해 주는 것은 문자열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문자열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면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이 만들어지니까 그 문자열을 순서대로 배열을 자기가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의 순서대로 그 문자열을 저장한 다음에 그 문자열을 나한테 리턴을 해주니까 내가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내가 토큰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이걸 받으려면 이 토큰스의 타입은 문자열의 배열이 되어야 되겠죠. 스트링 배열 토큰스 이렇게. 그리고 이 배열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문자열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을 쓸 때는 사실 이 배열의 크기와 배열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늘 큰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실제로는 앞에 몇 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스플릿은 정확하게 이렇게 꽉 찬 배열을 리턴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배열은 항상 자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tokens.length 하면 이게 이 배열의 크기인데 그게 사실은 배열의 크기이면서 동시에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꽉 찬 배열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얘네들을 요에서는 그냥 화면에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건데 i equal 0에서 tokens.length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테스트로, 그러니까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그냥 이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면 string str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F, G, H, I 이런 문자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str.split 이렇게 쪼개는데 뭘 기준으로 쪼개느냐면 빼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면, 그러면 이걸 빼기를 기준으로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막이 나겠죠. 그러면 얘가 나한테 그 6개의 쪼개어진 문자열이 저장된 문자 배열을 리턴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나는 그걸 받으려면 토큰스라는 이름으로 받으려면 그 토큰스의 타입은 스트링 배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배열 토큰스의 값을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i가 tokens.length까지 이렇게 하고 system.out.println 하고 tokens I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금 6개의 문자열이 한 줄에 하나씩 우리가 이 프린트 라인 했으니까 하나 출력될 때마다 줄을 바꾸니까 첫 번째 토큰스 0는 0, 1, 2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토큰스 1은 3, 4, 5, 6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빼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탁탁탁 잘라서 총 6개의 문자열 그 다음엔 7, 8이고 9는 이제 길이가 1인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길이가 1인 문자열이고 A, B, C D, F, G, H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는 일을 하는 게 이 스플릿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 데이트 스트링을 입력받으면 그것은 2017/1/20 이제 이런 그 형태를 가지는 문자열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2017, 1, 20 연월 일을 이제 쪼개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쪼갤 때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배열 똑같이 해보죠. 토큰스는 데이트 스트링을 스플릿 하는데 뭘 기준으로 스플릿 하느냐면 이에서는 이 슬래시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플릿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큰스 0는 예를 들면 2017, 토큰스 1은 1, 사용자가 물론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토큰스 2는 20 이렇게 되겠죠. 요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 요런 일을 이제 우리가 parse date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매개 변수로 데이트 스트링을 넘겨주면 그러면 얘가 아예 이걸 myDate 객체로 만들어서 나한테 리턴을 해주는 이런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요렇게 하는 요런 일들을 이제 요 원데이 이벤트 여기에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나중에 add duration 이벤트나 add deadline 이벤트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 일을 우리가 따로 메서드를 만들어 두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parse date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플릿 하는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parse date string 메서드를 완성을 했다면 얘가 이 날짜를 적절하게 이렇게 파싱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myDate 객체를 리턴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타이틀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얘를 여기서 하죠. 어차피 이 타이틀과 날짜를 다 입력받고 나서 뭐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parse date string은 이제 지금 date string은 이제 이런 형식을 가지는 문자열일 때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parsing 한다라는 말은 그걸 이제 적절하게 해석해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보통 이제 parsing 한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메서드 이름을 parse date string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이렇게 쪼개면 이 토큰스 그러면 이제 이 배열 토큰스는 길이가 3이겠죠. 그래서 2017, 1, 2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지금 토큰스 0는 2017이라는 정수 값이 아니라 2017이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토큰스 제로는 지금 뭐냐면 2017이라는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이라는 문자열, 그러니까 2017이라는 문자열과 2017이라는 정수값은 엄연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2017이라는 정수값하고 2017이라는 문자열은 전혀 다른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myDate 객체를 생성하려면 이 연도가 이 2017이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2017이라는 정수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2017이라는 문자열을 2017이라는 정수값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데 int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연도 값이죠. 이것은 integer.parseInt tokens 0 이렇게. 자, 일단 이건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이 강의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장이었는지 2장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character.isRetter 이런 그 메서드를 우리가 전에 1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캐릭터가 알파벳인지 영어 알파벳인지를 검사할 때 우리가 character.isRetter 이런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는 이제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문자로 자바에서 이제 뭔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라는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바가 제공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자바 API 안에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이라는 것은 이 점 앞에는 어떤 참조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참조 변수가 등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타입 점 이렇게 하면 어떤 객체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티저라는 것은 금방 제가 클래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이름 점 parseInt라는 어떤 메서드인데 그 얘기는 이 parseInt가 뭐라는 얘기예요. 어떤 스태틱 메서드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인티저 클래스 안에 parseInt라는 어떤 스태틱 메서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2017과 같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구성된 어떤 문자열을 받아서 그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정수값으로 변환해 주는 일을 하는 메서드가 integer.parseInt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딱히 뭘 이해하고 뭐 그럴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편의 기능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원수는 두 번째 토큰스 1은 물론 월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큰은 그러니까 토큰스 2는 day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 월, 일을 알아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myDate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죠. year, month, day 이렇게. 그런 다음 그 myDate 객체를 리턴해 주면 되니까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myDate 객체를 리턴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date라고 하고, 그 데이트, 이제 우리가 원데이 이벤트의 타이틀과 데이트를 둘 다 알아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의 원데이 이벤트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객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배열 이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배열 이벤트에 추가를 하는 것은 물론 이벤트에 현재까지 입력된 이벤트의 개수가 n이니까 이벤트 n에 ev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n의 값을 1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다형성이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죠. 지금 EV는 원데이 이벤트이지만, 그리고 이 배열 이벤트의 타입은 이벤트 타입의 배열이지만 우리가 원데이 이벤트 타입의 객체를 이벤트 타입의 배열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데이 이벤트 클래스는 이벤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서브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뭔가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를, 그러니까 system.out. println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event.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모든 그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toString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뒀으니까 화면에 그 이벤트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이벤트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그것을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그냥 테스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지우고 새로 실행을 해보면 add 이벤트 하고 원데이, 그러면 2017년 1월 19일 birthday. 그러면 여기 지금 출력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출력을 해줬기 때문에 birthday 2017 1월 19일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 event one day 2017년 1월 20일 case birthday 이렇게 하면 보면 타이틀이 case birthday인데 지금 case만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타이틀을 입력을 받을 때 이것을 그냥 next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이렇게 입력하면 사실은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만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틀이 case birthday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case까지만 되고, 이 birthday는 아직 입력이 안 되고 있다가 또 그 다음 말하자면 그 다음 이 while문에서 여기에서 birthday가 입력이 되는데, 그럼 커맨드가 birthday면 이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서 달러가 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달러가 2번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불완전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의 이제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을 이제 완전히 완성할 때 그때 손을 보기로 하고, 당분간은 그냥 타이틀은 그냥 우리가 단어 하나, 그러니까 한 단어로만 입력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ndle add 이벤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기왕 이제 이 스트링 스플리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를 2장을 더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걸 그대로 살려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빼기가 아니라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고
대신 이 스플릿을 할 때 우리가 구분 문자를 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0, 1, 2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런지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빼기고 구분 문자 빼기 했고 이번엔 점이고 구분 문자 점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출력이 안 되었죠. 뭐냐면 지금 메인 함수에서 이 프로세스 커맨드를 호출하기 전에 지금 얘를 해야 되는데, 그 얘를 해서 뭔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달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스플릿 메서드를 여러분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 스플릿 할 때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보통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이제 정규 표현식 이렇게 말하는데, 요 안에 이제 어떤 regular expression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점이 regular expression 안에서 어떤 스페셜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이라는 어떤 문자로 해석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백슬래시 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도대로 되죠. 그럼 왜 이게 백슬래시 점이냐? 이거는 이제 요 백슬래시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백슬래시가 이제 escape, 이런 걸 우리가 escape 캐릭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뺏어 버리고 그 문자를 단지 그 문자 그대로 봐달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이제 escape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또 왜 백슬래시가 아니라 또 백슬래시가 꼭 두 개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그것은 또 요것 자체가 사실은 자바 스트링인데, 자바 스트링 안에서 이 백슬래시 자체가 또 스페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이스케이프 캐릭터가 하나 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우리의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사실 이 regular expression,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은 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한 챕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야기거리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좀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요즘 보면 이제 요즘 이 컴퓨터공학과나 IT 쪽의 교육 과정에서 이 regular expression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딱 어디 다루는 그 과목이, 물론 뭐 교육 과정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regular expression을 좀 뭐 약간 공중에 좀 붕 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약간 독학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더 궁금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 인터넷에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그리고 자바의 스플릿 메서드 이런 걸 검색을 하면 뭐 좋은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스플릿 메서드를 우리가 쓸 때 스트링 스플리팅을 할 때 이제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문자열을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공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단어들만 이렇게 잘라서 뽑아내는 일이 실제로는 이제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플릿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백 문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에서 요 어와 테스트 사이에는 공백 문자가 한 개가 아니라
공백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칸을 띄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칸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도 그냥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잘랐다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 그러니까 딱 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자르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이 구분자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백 문자. 그러니까 블랭크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모든 화이트 스페이스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공백뿐만이 아니라 탭 문자라든가 아니면 줄바꿈 문자까지도 구분 문자로 쓰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부르고 이 수업에서 이제 나중에 약 조금 뭐랄까 적절한 기회에 regular expression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regular expression은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링크도 걸어놨는데 이 링크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한글로 된 좋은 그 튜토리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들 add one day 이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우리가 뭔가 출력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해보는 게 좋으니까 요 리스트 명령을 그러니까 요 duration 이벤트나 데드라인 이벤트보다 요 리스트 명령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리스트 그냥 핸들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이름을 그래서 사용자가 리스트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그 일을 뭐 이 안에서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핸들 리스트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면 이 핸들 리스트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들을 그냥 화면에 쭉 출력하는 거였죠. 이렇게 사용자가 리스트 명령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입력된 모든 이벤트들을 그냥 화면에 쭉 출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것은 int I equal 0에서 현재까지 입력된 이벤트의 개수는 n개니까 i를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기왕 이제 앞에 이렇게 몇 칸 좀 띄워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배열 이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이벤트들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주 간단하죠. 이벤트 i 번째 이벤트 점 toSt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이벤트들이 자기 자신의 toString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events.toString 하면 이제 얘가 자신의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앞에 몇 칸 띄운 다음에 출력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one day add 이벤트 one day 2017년 1월 20일 뭐 birthday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테스트 목적으로 지금 프린트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건데 일단 그대로 두고 다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원데이 이벤트 밖에는 입력이 안 되니까 2017년 2월 1일 뭐 미팅 이렇게 하고 add 이벤트 원데이 2017년 2월 20일 그때는 런치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요 핸들 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한 가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원데이 이벤트 하나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우리가 다 구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배열 이벤트 안에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객체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데이 이벤트, 뭐 듀레이션 이벤트, 데드라인 이벤트 이렇게. 하지만 그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각각의 객체들의 타입이 뭔지를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toString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벤트 i가 원데이 이벤트면 원데이 이벤트 클래스 안에 있는 toString 얘가 호출이 되고, 또 만약에 이벤트 i가 duration 이벤트면 그러면 이 duration 이벤트 안에 있는 toString 얘가 호출이 되어서 begin, end 이런 게 출력이 될 거고, 또 뭐 데드라인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폴리모피즘과 다이나믹 바인딩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명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서로 다른 종류의 객체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한 종류의 어떤 데이터인 것처럼 이렇게 코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폴리모피즘을 사용하지 않고 이벤트들을, 이 세 종류의 이벤트를 이렇게 세 개의 배열에 따로 저장을 했다면 이런 메서드에서도 이런 포문이 세 개가 따로 필요하겠죠. 그 세 개의 배열을 각각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폴리모피즘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이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드라인 이벤트와 듀레이션 이벤트를 핸들하는 부분은 제가 이 수업에서 구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대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요 라인이 요 이벤트를 이제 배열 이벤트에 추가하는 건데, 우리가 이 일을 add event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제 한 줄밖에 안 되는 일을 뭐 그렇게까지 하냐 싶지만, 일단 이제 여기서 만든 요 이벤트를 배열에 저장하는 일을 따로 이제 add event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왜 이렇게 지금 하느냐 하면 이제 이번 수업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냥 계속 제가 이렇게 넘겨뒀던,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배열 제할당이라는 이슈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그 크기를 우리가 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배열의 크기를 100 이렇게 뭐 10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배열이라는 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배열의 크기는 그냥 고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실제로 이제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개수가 이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한 번도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진지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그냥 배열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뭐 100,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의 개수가 이 배열 크기보다 배열 크기를 더 초과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은 그냥 피해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사실은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그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래서 배열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배열 다음 공간은 다른 변수들이 저장되는 장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배열의 크기 자체를 그냥 늘린다던가 이런 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열의 크기를 어떻게 늘린다는 거냐?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집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니까 집이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더 확장해서 더 넓게 만드는 건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일반 주택이라면 뭐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옆집을 사가지고 뭐 벽을 뚫지 않는 한은 법적으로도 그런 건 보통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더 넓은 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배열의 크기를 늘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배열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길이가 8인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기가 부족해요. 더 큰 배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더 큰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글이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게, 자바에서는 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즉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하는 이 참조 변수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는 이 배열이 아니라 다른 배열 객체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큰 배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큰 배열을 하나 만들고 길이가 16인 배열을 만들고 이에서는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겠죠. 새 집을 사면 원래 집에 있던 뭐 가구랑 전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원래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전부 이 새로운 배열로 옮기고, 그러니까 카피를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예에서는 지금 이 배열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배열의 각각의 칸들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요리 복사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복사하고, 그러면 얘도 얘를 참조하고 얘도 얘를 참조하고, 뭐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여기다 복사하면 얘도 얘를 참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배열 이벤트가 그냥 이 배열이 아니라 이 배열을 가리키게 만들고, 그러면 이 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늘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커패시티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배열의 사이즈라면 우리가 새로운 배열을 물론 배열의 타입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타입의 새로운 배열인데 그 크기가 지금 현재 커패시티 곱하기 2배가 되도록 그런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일단은 그 배열을 TMP 어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TMP 어레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 크기가 2배인 새로운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열 이벤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쪽으로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for i equal 0에서 n까지, 지금 배열 이벤트에는 항상 n개의 이벤트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벤트 i는 tmp array i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배열에 저장된 모든 값을 이쪽으로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event equal tmp array,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벤트라는 참조 변수가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얘는 버려버리고 그냥 이 새로 만들어진 tmp array라는 이 배열을 가리키도록 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배열 이벤트의 크기가 2배가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늘리는 걸 보통 array reallocation이다. 그리고 요 예에서는 이제 딱 2배씩 늘리기 때문에 array doubling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왜 2배로 늘렸느냐, 이것은 뭐 그 2배로 늘려야 될 이유, 그냥 3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또 1.5배는 좀 너무 쫀쫀한 것 같고, 그냥 그래서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꼭 2배로 늘려야 될 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10 이렇게 했지만 private int capacity를 처음에 10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pacity가 항상 지금 현재 이 배열 이벤트의 사이즈가 되도록 n과 capacity는 다르죠. n은 실제로 거기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고 capacity는 그냥 배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꽉 찼다는 것은 지금 현재 n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add 이벤트를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n이 만약에 capacity보다 크거나 같다면 물론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꽉 찼다는 얘기죠. capacity가 배열의 크기고 n은 실제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의 개수니까 n이 capacity랑 같다는 얘기는 배열이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이벤트를 더 추가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reallocat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금방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배열의 크기를 2배로 늘리는 일을 해주고 먼저 그걸 해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그래서 이 reallocate에서는 이벤트 배열 tmp는 new event 이렇게 하고 그 사이즈는 지금 현재의 capacity 곱하기 2배 지금 현재 capacity 2배인 새로운 배열을 만든 다음에 equal 0에서 equal n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n개니까 그래서 tmp i는 그냥 지금 현재 이벤트 i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는 tmp 그리고 capacity는 capacity 곱하기 2 그걸 우리가 줄여서 곱하기 equal to 이렇게 쓰죠. 이것이 array reallocation, array doubling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배열 처음에 내가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만들었는데 이 배열의 사이즈가 모자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배열이 꽉 차게 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배열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 더블링을 했을 때 어레이 리알로케이션을 했을 때 그럼 원래 이 버려진 배열 얘는 어떻게 되냐 라는 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보통 가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쓰레기라는 거죠. 얘는 이제 용도가 끝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헌집인 거죠. 이쪽으로 다 이사를 보내고 그럼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현실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비지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C나 C++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가비지를 내가 뭔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C나 C++와 비교해서 자바 언어가 실제로 굉장히 이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가비지들을 처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자바 런타임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사용자는 이런 가비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가비지 컬렉션을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을 해준다는 것은 C나 C++와 비교해서 자바의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명령까지 처리를 했고 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다른 종류의 이벤트들을 이렇게 듀레이션 이벤트나 데드라인 이벤트를 애드하는 부분은 그냥 이것은 제가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이 show 명령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show 명령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일단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진도를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이 show 명령어를 처리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일단 일단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생각보다 되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건 여기까지입니다.